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 이혼을 한 40대 여자입니다. 이혼 전까진 울퉁불퉁한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인생 같았는데 지금은 뻥 뚫린 길을 시원하게 달려가고 있는 기분입니다. 물론 다들 사는 건 비슷비슷할 겁니다. 저 또한 남편과 사는 8년 가까운 세월 동안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시어머니와도 생각지 못한 갈등이 생길 때도 있었죠. 그때마다 제 마음을 깎고 또 깎아내면서 동그랗게 다듬어가는 뼈아픈 과정을 경험했어요. 하지만 이런 시간이 몇 년이 지나면서 깨달은 사실이 있었습니다. 결코 이런 노력은 저 혼자만의 일로 극복할 수 없다는 걸요. 모든 일이 끝나고 보니 남편이란 인간은 남보다 못한 어린애가 돼 있었고 시어머니가 꽂는 비수에 상처가 아물 날이 없어진 상태였죠. 앞이 꽉 막힌 기분에 가슴을 치지 않고선 살 수가 없을 정도로 괴롭던 날들은 끝에 가선 이혼이라는 최악의 선택을 맞이하고야 말았는데요. 이렇듯 제가 이혼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던 그간의 일들을 부끄럽지만 빠짐없이 다 털어놓을 테니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결혼해서 보니 남편은 책임감이란 걸 전혀 모르는 인간이었더라고요. 게을러서 매일 회사에 출근 때마다 지각하는 건 물론이고 미래에 대한 걱정이나 대비도 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저랑 아무 상관도 없이 회사를 그만두고 와버렸더군요. 어머, 이 시간에 집에 어쩐 일이야? 무슨 일 있어? 아, 오늘 사직서 내고 왔어. 솔직히 2년 다녔으면 오래 잘 다녔지. 생각해보니까 내가 이 경력으로 이런 작은 데 다니는 게 억울해. 내 위에 팀장 있었잖아. 그 사람도 이직한다고 저번 달에 관뒀거든. 아니, 지금은 연봉을 2배 가까이 받는데 나도 복지 좋고 연봉도 높여서 가야지. 관두고 왔다고? 아니, 그 사람은 스카우트 제안 받아서 갔다고 하지 않았어. 그게 인맥이 좋으니까 운 좋게 풀린 거지. 나도 지원서 내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니까. 걱정할 거 없어. 그걸 언제 생각하고 사직서는 언제 냈는데 나한테 아무 말 없었잖아. 제 질문에 남편은 갑자기 화제를 바꿨습니다. 근데 너무 더워서 그런지 여름에 일할 맛도 안 나. 출퇴근 때마다 땀 줄줄 흘려가면서 이게 무슨 짓인가 했는데 집이 최고다. 역시. 혹시 집에 시원한 수박 있어? 뼛속까지 덥다 더워. 수박 같은 소리 한다. 왜 말을 돌려? 내가 지금 당신 말 받아주니까 상황 파악이 안 돼?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나하고 아무 상관도 없이 혼자 결정할 수가 있어. 우리 당장 다음 달부터 이 집 대출금에 나갈 돈이 얼만데. 당신은 왜 그런 계획도 생각을 안 해? 어떻게 메꾸려고? 퇴직금이랑 나오잖아. 일단 그걸로 어떻게든 막으면 되지. 이직 간다니까. 당신 생각대로 이직이 그렇게 쉬워? 그리고 당신, 거기 소개해준 내 친구도 있는데 그땐 그렇게 절박하더니 이제 와서 왜 말을 바꿔? 다녀봐야 하는 거지. 그게 이 회사 오래 다닐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 다들 그냥 계단으로 삼는 거지. 나도 다 때가 돼서 나온 거야. 당신 걱정하는 일 없을 거라니까. 나도 연봉하고 복지 따지면서 좀 다녀야겠어. 연봉, 복지? 아니, 내가 팀장은 달고 나와야 당신이 어디든 갈 수 있다고 몇 번을 말했어. 제발 참고 다녀보라고 했잖아. 거리도 별로 안 멀고 맨날 지각하는 당신한텐 그만한 데가 없어. 얼마나 좋은 조건을 따지는데? 일단 좀 쉬자 나도. 한 2-3달 쉬다 취직할 건데 왜 이렇게 난리를 쳐. 당신은 여태 애쓰고 나가서 일한 나한테 고생했다는 말 한마디도 못 해줘? 정 힘들면 엄마한테 말하면 되잖아. 엄마? 곧 40이야 당신. 이런 상황에 무슨 엄마를 찾아. 혼자 가계부 쓰고 머리 싸매고 있는 동안 남편은 소파에 누워 룰루랄라 배 긁으면서 편안하게 TV만 보고 쉬더라고요.
결국 저는 집 앞에 있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할 수밖에 없었고 빠듯한 생활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죠. 2년 다닌 회사 퇴직금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한두 달 생활하고 나니 금세 바닥을 보이더라고요. 남편을 달래도 보고 사정도 하고 화도 내봤지만 이직을 준비하는 사람인지 집에 눌러앉을 작정인지 모를 행동이 계속되었죠. 여보, 나 정말 이렇게까진 안 하고 싶은데 이제 내가 당신을 못 믿겠어. 벌써 이직한다고 한 지가 6개월이 다 되어가는데 언제까지 내 아르바이트 비용으로 이렇게 살 거야? 솔직히 어제 우유 한 통 사는데도 겁이 나더라. 퇴직금도 다 바닥났어. 알긴 해? 나만 걱정하지? 돈 좀 어디서 빌려올까? 간만에 친구놈들 만나서 술 한잔 사고 잘 구슬리면 빌려줄걸? 참 대단하다. 나가서 벌 생각을 해야지 빚을 질 생각부터 해? 당신이 우유 샀는데 겁났다면서? 그래도 우리 먹고 사는 건 제대로 먹어야지 않아? 우리 엄마가 아무리 힘들어도 밥은 꼭 좋은 걸로만 해 먹으라고 했어. 나 어릴 때부터 유기농만 먹고 살았던 거 당신도 알면서. 빚내서라도 잘 먹고 살자. 당신은 걱정 없어서 좋겠다. 난 안 되겠어. 나 내일부터 당신 어디 이력서 냈는지 보여줘. 내 눈으로 봐야겠어. 여기 누워서 TV 보는 것 말곤 당신 어디 이력서 내는 것도 난 본 적이 없다고. 뭐 검사를 맡으라는 거야 당신한테? 떳떳하면 보여주면 되잖아. 그때 연봉 올라서 갈 수 있다고 큰 소리치고 멋대로 사직서 내고 온 사람이 당신이잖아. 두어 달 쉬다 취직할 거라고 한 사람이 누구였어? 적어도 당신 한 말에 책임은 져야지. 적당히 좀 보채라. 알지도 못하면서. 그런 데가 수시로 사람을 뽑는 줄 알아? 다 시기가 있는 거야. 나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고. 내가 당신 앞에서 보여주기 식으로 열심히 하는 척 그런 거 충분히 할 수도 있어. 근데 난 당신하고 달라서 준비할 게 보이면 그때 달리는 사람이라고. 보이지도 않는 준비를 어떻게 하는데, 어? 그래, 결국 아무것도 모르고 사직서부터 낸 거였네. 채용 시기도 모르면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아르바이트에서 취업으로 전향을 할 수밖에 없었고 다행히 대학 시절에 사진 동아리에서 배웠던 경험으로 스튜디오에 촬영 일을 진행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남편은 허구한 날 늦잠 자고 잘 씻지도 않고 누워만 있는 남편 꼴을 안 보고 싶어 그냥 제가 나가야겠다 싶더라고요. 같이 있다간 화병만 날 것 같아서요. 그러다 자연스럽게 이 상황을 친정 부모님이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준비 기간이니 굳이 부모님께는 걱정 끼친다면서 알리고 싶어 하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대출금 때문에 불안해하며 물불 가리지 않고 일을 시작한 제 상황을 옆에서 본 엄마가 시어머니에게 넌지시 이 사실을 말했고 놀란 시어머니는 그날 저녁 집에 왔더라고요. 아니, 대체 무슨 일이 있어서 갑자기 직장을 그만뒀어? 어? 엄마한테 말해봐. 그만하면 꽤 괜찮은 곳이라고 그때 네가 그랬잖아. 아니, 이름은 좀 없어도 회사가 월급만 꼬박꼬박 잘 나오고 그럼 됐지. 집도 가깝고 좋았잖아. 아이씨, 또 누가 엄마한테 말한 거야? 엄마가 모르는 일이 많았어 그동안. 말해보라니까. 엄마가 알아야 도와주든가 하지. 전 한쪽 구석에 가만히 앉아 남편이 하는 이야기를 잠자코 기다렸습니다. 이미 표정에서부터 엄청난 일을 겪고 나온 사람처럼 구는데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대체 그런 일이 뭐가 있었는지 말이죠. 엄마, 내가 일 문제면 그렇게 나오지도 않았어. 참고 참다가 터져서 나온 거라고. 아니, 사람이 다른 문제도 아니고 밥 같은 걸로 빈정상하게 하면 그건 정말 비참하고 정 떨어져. 절대 마음 붙이고 못 산다니까. 더 다녀봤자 한 달이었어. 밥? 점심시간에 밥도 못 먹게 일이 많았던 거야?
회사에서 점심 제공하니까 팀별로 카드 갖고 나가서 같이 먹거든. 아니 근데 이것들이 언젠가부터 나만 빼놓고 메뉴를 정하잖아. 최소한 나한테 예의상으로 이거 드실래요? 물어는 봐야지. 12시 딱 되면 갑자기 일어서서 자기들끼리 나가. 아니, 그러면 내가 우리 어디로 가는 거냐고 물으면 미안하단 소리도 안 하고 어느 식당이라고만 딱 말해. 아, 내가 똥강아지도 아니고 걔네들 뒤나 졸졸 쫓아가면서 얼마나 비참했는데. 아니, 너보다 직급 낮은 애들이 그러디? 요즘 젊은 것들이 하여간. 팀장이 저번 달에 나가고 공석이었는데 내가 그 다음이었으니까 경계했을지도 모르지. 솔직히 거기서 팀장 자리에 오른다고 하면 나밖에 없는데 인정하기 싫어서 일부러 그랬다니까. 아이고 잘 그만뒀다. 잘했어 우리 아들. 한마디라도 시어머니가 따끔히 말해줄 거라고 예상했던 것과는 반대로 남편의 그 말에 시어머니는 주방으로 잽싸게 달려와서는 저녁을 준비하기 시작하더군요. 솔직히 남편이 만년지각에 근무시간 이탈, 일할 때도 실수가 많아 승진이 어려웠던 사실을 지인을 통해 익히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직원들이 경계했다 믿고 있겠지만 어쩌면 무시였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죠. 속모르는 시어머니는 서러웠던 점심시간을 이렇게라도 달래주고 싶다는 마음이 역력히 느껴졌어요. 그러더니 그 화살은 어느새 저에게 돌아오더군요. 냉장고가 왜 이렇게 텅텅 비었어? 요새 아무것도 안 해먹니? 내가 그리고 라면 같은 건 1년에 한 번 정도만 먹으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라면 사다 놓지 마. 통조림은 또 왜 이렇게 많아? 제가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가다 보니까 새끼를 다 챙길 수가 없어서요. 참 너도 너다. 왜 이렇게 애가 냉정하니? 넌 남편이 이런 일을 당하고 집에 와 있으면 밥 한 끼라도 따뜻하게 해줄 생각을 해야지. 상처 있고 온 마음 부부 사이에 어루만져주고 그러는 거지. 어쩜 이렇게 남보다 못하게 지낼 수가 있어. 저도 일 시작해서 정신이 없어요, 어머니. 그래, 힘들겠지. 그러니까 여기저기 힘들단 소리해서 사돈한테 사람 나쁘끄럽게 만들고. 내 아들 망신 주고 나니 속 시원하니. 아이씨, 엄마한테 말한 게 장모님이었어? 장모님한테 무슨 말 못하겠네. 네? 제가 무슨 망신을 줬다고 그러세요. 있는 사실을 말한 것뿐인데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끝까지 남편 방패로 제 앞에 서 있더군요. 우리 때는 남편이 갑자기 아프고 그러면 여자가 나가서 일하고 돈 벌고 그랬어. 부부가 되면 그런 건 당연한 일인 거지. 너처럼 이렇게 힘든 일 당하고 오네 닭다리나 하고 앞에서 온갖 생색내고 앓는 소리 하면서 그렇게 안 해. 저도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프고 그랬다면 당연히 그렇게 받아들였을 거예요. 그런데요, 하루아침에 상의도 없이 사직서 내고 와서 이직하겠다더니 벌써 6개월이 지났어요. 이게 무슨 부부예요? 저만 걱정하고 대출금 못 갚을까봐 불안해하면서 사는데 저 사람은 아무 걱정도 없어요. 제 성격이 워낙 좋아서 그래. 긍정적이지 않니? 걱정이 왜 없겠니? 네가 이렇게나 예민하니까 자기라도 일부러 밝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 엄마인 난 다 한다. 일단 내가 다음 달 건 내줄게. 됐지? 그러니까 하루 한 끼는 정성스럽게 밥 차려. 이럴 때일수록 남편 잘 먹이고 힘이 나게 해줘야 나가서 또 일할 기운이 나지. 내조라는 게 별다른 게 아니야. 시모의 말에 아군이 생겼다고 생각했는지 남편은 한마디 거들더군요. 말 나와서 말인데 나 밥 먹고 난 뒤에 무조건 과일 먹어야 하는데 과일 살 돈 없다고 안 사오는 거야. 그런 돈은 아끼지 말라고 엄마가 그랬잖아. 잘 먹고 죽은 귀신이 때깔도 좋다고. 저는 속으로 당장 귀신 될 준비하고 사느라 이렇게 하루를 맥없이 날리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방문에 힘입은 남편은 그날 이후부터 매일 어머니께 밥상을 찍어 보내는 얄미운 짓거리까지 하는 게 아니겠어요? 아, 고기가 너무 많나? 엄마가 보면 채소 적게 먹는다고 또 뭐라 하겠네. 엄마가 밀키트는 가능하면 사 먹지 말래. 그게 영양상으로 나트륨이 너무 높고 채소가 너무 적게 들었대. 당신 저번 주에도 하나 밀키트로 사지 않았어? 듣고 있어. 바라는 것도 많다. 그래서 또 사진 보내는 거야? 엄마 편 들어주세요 하고. 내가 보기에 당신은 때깔 좋은 귀신이 되는 게 꿈 같아. 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지금 나더러 죽으란 소리 비꼬면서 하는 거지? 당신은 남편한테 무슨 그런 섭섭한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 아니, 눈치도 적당히 줘야지. 내가 웃으면서 받아주니까 진짜 끝이 없네. 그럼 내일부터 그냥 어머니한테 가서 밥 차려달라고 해. 난 못하겠으니까. 그날 이후부터 한동안 냉전 상태가 이어져 따로 밥을 먹고 지냈죠. 도저히 얼굴 마주보고 앉아서 좋은 소리가 안 날 것 같았거든요. 일단 피하는 게 답이란 생각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으면 임신한 상태였는데 살이 빠져서 13주가 넘도록 새까맣게 임신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결혼 초반만 해도 그토록 기다리던 임신이었는데 그때는 솔직히 마음이 너무 무겁더라고요. 나 혼자도 벅찬 이 상황에 애까지 나오면 어떻게 될까? 준비할 게 만만치 않을 텐데 여윳돈 하나 없는 상황이 한탄스럽기만 했죠. 이제 더 미루면 안 돼. 당장 어디라도 들어가. 뭐? 나한테 명령하듯 말하지 말라고 했지? 나 임신했어. 이제 우리 둘만 생각할 수가 없다고. 확실해? 근데 어떻게 이렇게 티가 안 날 수 있나? 신기하다. 산부인과 갔다 오는 길이야. 나 정말 마지막으로 당신 믿어보려고 하는 거야. 내 남편으로선 아니지만 아빠로서 기회를 주는 거니까 제발 정신 차려. 나 아까 속상해서 울었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애한테 좋은 거 못 해주겠다는 게 뻔히 보여서 미안하더라. 산부인과 가는 내내 마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당신은 모를 거야. 아니, 그럼 더 제대로 된 회사를 들어가야겠네. 우리 애를 위해서라도. 대기업 다니는 아빠가 좀 더 있어 보이지 않겠어? 뭐? 지금 우리 얼마 있는지 알기나 해? 당장 유모차 기저귀 분유값도 없는 상황이라고. 당신은 왜 이렇게 무책임한 소리만 하고 있어? 언제까지 백수로 이렇게 눌러앉아 있을 거냐고? 이제 1년이 넘어가잖아. 눌러앉아? 누가? 이직 준비 중이라고 내가 말했지. 당신이 그렇게 말하니까 내가 더 자존감이 낮아지는 거야. 나중에 나 좋은데 취직하면 미안해서 내 얼굴 어떻게 보려고 그러냐? 당신 나가서 뭐 좀 일해보더니 내가 우스워? 만만해 보이냐고. 곁에 집에서 놀고 먹은 주제. 그거 잠깐 일해봤다고 참. 죽지도 않은 귀신 같은 너. 때깔 챙기느라 밥상 차리고 죽어라 나가서 일했는데 누가 놀고 먹었어? 누가 놀고 먹었냐고 대답해. 시뻘개진 얼굴로 남편에게 달려들어 소리쳤습니다. 남편 말을 듣는데 정말 피가 거꾸로 솟더라고요. 난 마음만 먹음 오늘이라도 당장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야. 오라는 데는 깔렸다고. 근데 연봉 높여서 정년까지 할 때 찾으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근데 이렇게 바가지를 긁어대니까 당신 꼴 보기 싫어서 더 일하기가 싫은 거야. 나만큼 고생해봐야 이런 소리를 안 하지. 그동안 난 당신 집에 있는 거 스트레스 준 적 없다. 그러셨어요? 그럼 오늘이라도 당장 나가서 취업해보시지 그래. 내가 모를 줄 알아? 당신 게으르고 일 못하는 걸로 소문파다 해. 그 회사도 내 친구가 소개해줘서 겨우 턱걸이로 들어갔으면서 무슨 근거도 없는 자신감이 이렇게 좋을까? 뭐야?
어디서 헛소문을 듣고. 너 같은 인간한테 아빠가 될 기회를 준 내가 잘못이지. 내가 한심하다. 남편은 아빠란 말에 갑자기 큰 반응을 보이더군요. 아니, 난 좋은 아빠 될 수 있어. 난 진짜 당신 이러는 이유를 모르겠다. 애 낳고 정 돈이 없으면 처가랑 우리 집 번갈아서 보내고 키워도 되잖아. 뭘 벌써부터 태어나지도 않는 애한테 좋은 걸 못 해준다고 말해. 해보지도 않고 당신의 부정적인 그 생각이 늘 문제를 키운다고. 모든 걸 망친다고. 멀쩡한 엄마 두고 여기저기 보내면서 난 절대 그렇게는 안 키워. 아무래도 당신이랑 이 집에서 같이 지냈다가 없던 문제도 생기겠다. 당분간 친정 가서 출산 준비하고 있을 테니까 그렇게 알아. 다른 연락은 나한테 할 필요 없어. 애 어떻게 키울 건지 제대로 된 계획이나 들고 와. 큰 소리만 치지 말고. 사실 그때 이미 시댁에서 몇 번의 도움을 받은 상황이었고 남편은 계속 어떻게든 될 거란 생각으로 천하태평하게 굴었지만 제가 보기에 남은 건 친정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사실 부모님 형편을 너무 잘 알던 터라 도와달라는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어떻게든 친정에 가서 돈벌이를 찾는 것밖엔 뾰족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일한 사람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뱃속에 있는 아이 때문이었는지 자존심 같은 건 생각도 안 나더라고요. 그렇게 저는 시골에 있는 친정집까지 무거운 장비를 챙겨가서 만삭의 몸에 카메라를 들고 하루도 빠짐없이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던 부모님은 제게 이런 제안을 해주셨어요. 저쪽에 큰 창고 하나 있는 거 알지? 그 정도 크기면 그 사진 찍을 수 있어? 충분하죠. 그 정도면. 근데 왜요? 거기 써도 된대요? 아니. 아빠가 트랙터 사려고 모은 게 있는데 그 돈 우리 딸한테 투자하려고. 내가 쭉 지켜보니까 그 일이 너랑 잘 맞겠어. 서울에서는 이렇게 큰 공간 얻어서 그 스튜디오인가 뭔가 그거 못 차리잖아. 거기 손 좀 보고 공사해서 네가 써라. 아니에요. 이 돈 못 받아요. 아빠 일이 먼저지. 내 말 제대로 안 들었어? 투자야 투자. 나중에 잘 되면 10배로 갚아야 돼. 뭐든지 네 힘으로 해봐. 요즘 세상에 누가 남편 믿고 살아. 다 자기 능력이 있어야지. 안 그러냐? 너 불안한 마음 나도 안다. 얼마 전에 통화해봤더니 아직도 정신 못 차렸어. 아빠는 갑자기 술이 당기는지 냉장고에 남은 소주 한 병을 꺼내오더군요. 연거푸 2잔을 마시더니 남편과 통화한 얘기를 자세히 들려주었습니다. 아빠의 얘기를 듣기 전까진 마지막으로 남은 희망이 바로 아이였어요.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 하던 그 욕심 때문에라도 남편이 정신을 차렸을 거란 믿음이 있었거든요. 참 배짱도 좋은 놈이지. 속은 편하겠어. 왜요? 뭐라고 했는데요? 내가 어제 연락이 왔길래 너 여기 혼자 시골에 내려와서 산부인과 다니는데 거길 갈 때마다 다른 남편들은 다 따라오는데 도둑 결혼해서 시집 보낸 딸처럼 보인다고 하니까 그놈의 자식이 한다는 소리가 뭔 줄 아냐? 어차피 서울에 있었어도 저한테 말 안 하고 다녔을걸요 하면서 실실 웃더라고. 내가 그래서 이참에 한번 내려와서 마음 잡고 어떻게 살 생각인지 좀 남자답게 말해보라고 했더니 우리 엄마가 결혼 전부터 손자는 키워준다고 약속했어요. 그러고 있더라고. 미쳤네 진짜. 아직도 그 소리를 해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빠가 시골에 와서 저랑 같이 산부인과 검진도 가고 얼굴 한번 보고 가라는 말에 기막힌 소리를 했더군요. 안 그래도 한번 가야겠다고 생각은 했는데 거기 가려면 여기서 8시엔 출발해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요즘 자는 시간이 좀 바뀌어서 오후쯤 돼야 깨거든요. 하루 꼴딱 밤새고 가야 하는데
그 상태로 운전하는 것도 좀 위험하고 가서 하품했다간 또 싸움 날 게 뻔해요. 아버님, 저희 싸우는 거 보면 놀라실걸요? 아, 진짜 살벌하다니까요. 옆에 있었으면 당장 한 대 쥐어받고 싶은 지경이었습니다. 제가 더 부끄럽더군요. 아빠 말을 따르기는커녕 말대답이나 하면서 어려워하지도 않고 무슨 친구 대하듯 하는 게 기가 막힐 노릇이었죠. 아니, 아빠한테 그렇게 말을 했어? 아, 어른한테 할 말 안 할 말이 있지. 이젠 예의까지 말아먹었네. 인간, 내가 진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남편이 아니라 아들 하나 키우는 것 같다니까. 됐다. 그렇게 속 없는 놈을 무슨 수로 고쳤어. 좋다고 웃기만 하던데. 아이, 그래서 아빠가 이 돈 꼭 너한테 줘야겠다고 생각한 거야. 어떻게든 네 살 길부터 찾아. 옆이고 뒤고 따지고 볼 것도 없다. 너 이제 혼자도 아닌데 그놈 정신 차리게 기다리면 안 돼. 아빠가 이럴 때 힘도 못 대주고 미안하다. 아이, 내가 미안하지 그런 사람 만나서 왜 아빠가 미안하다고 해 속상하게. 나 솔직히 아빠한테 이렇게 사는 모습 보여주기 싫어서 오기 싫었어. 어떻게든 다 극복하고 잘 살려고 애를 썼는데 애가 생기고 나니까 나도 너무 무섭더라고. 내 인생도 한치 앞을 모르겠는데 내가 무슨 엄마가 된다고. 떼끼? 아이, 우리 소녀 듣는다. 그런 소리 하지 마. 너라도 강하게 마음 먹어야지. 알겠어요. 좋은 엄마 되도록 노력할게요. 그래, 그럼 된다. 하면 또 돼. 세상 사람 부모 될 준비돼서 애 가진 사람 몇이나 있겠냐. 아니, 다 멋모르고 나와서 하나하나 부딪히고 경험해보면서 부모 되는 거지. 우리도 너한테 얼마나 미안하단 소리를 많이 했는 줄 알아? 애가 우는데 뭐 때문에 우는지도 모르기도 하고. 내가 낳은 자식인데도 속을 모르겠어서 미안하고, 아이, 그런 거야. 그리고 아빠의 이야기를 듣는 엄마는 다음날 저에게 쌈짓돈까지 쥐어주더군요. 어제 얘기 들었다. 엄마도 뭐라도 보태주고 싶으니까 아무 소리 말고 받아. 네 아빠 몰래 모은 비상금으로 갯돈 넣었던 건데 아이, 넣어주려고 일찍 탔어. 엄마까지 왜 이래 정말. 나 이러면 미안해서 여기 못 있어. 아이고, 미안하고 말 게 어딨어. 힘들 때 서로 돕는 거지. 부담 가질 거 없어. 그냥 눈치 보지 말고 여기서 연습해본다 생각하고 마음껏 해봐. 왜? 너 옛날부터 사진 찍는 거 좋아해서 천지로 돌아다니면서 찍고 왔잖아. 하다가 망하면 또 어때? 젊은 나이에. 엄마가 애도 다 봐줄게. 역시 친정이 최고야.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은 엄마 아빠뿐이네. 근데 엄마, 나 이 돈 내가 꼭 갚을 거야. 그러니까 오래 걸리더라도 기다려줘. 엄마 보는 달력에다가 대문짝만하게 써놔. 우리 딸한테 돈 빌려줬다고. 알았지? 아휴, 무슨. 엄마는 그냥 네 마음이 편했으면 좋겠어. 내일 걱정 안 하고 자고. 그리고 전 부모님이 마련해준 돈으로 시골 창고를 하나 산 뒤에 스튜디오로 탈바꿈을 시켰죠. 제가 사진을 찍는 분야가 음식부터 옷, 생활 필수품까지 다양했는데 그렇다 보니 매번 새로운 콘셉트로 찍는 게 필요했었거든요. 일하는 시간도 훨씬 줄고 2배로 더 많은 일을 받아서 진행할 수 있을 정도가 되니 저를 믿고 더 많은 일을 맡겨주시더라고요. 그렇게 친정에서 예쁜 공주님을 얻고 산후조리도 없이 다시 일에 뛰어들었습니다. 그제서야 숨통이 트이나 했는데 또 저를 막아서는 일이 생겼습니다. 이제 아주 친정에서 살 생각이니? 네 남편 생일까지 무시할 참은 아니지? 아직 산후조리 중이라서 원래 하던 대로는 못할 것 같은데요. 또 어머니가 모르는 문제가 있는데요. 제가 그 사람한테 꼭 들어야 할 이야기가 있는데 아직도 답을 안 주네요.
그러자 갑자기 어머님 버럭 화를 내더군요. 전 시어머니 반응에 속에서 강한 불길이 생기더군요. 그래서 더 힘주어 강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뭐야?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아무리 섭섭한 게 많고 몸이 힘들어도 그건 아니지. 얘 봐라. 못한다는 말을 숨도 안 쉬고 하네. 아이고. 상딸이 부러지게 생일상이라도 차려야 하나요? 출산하던 날에도 허겁지겁 늦게 내려와서 혼자 애 낳고 돈 벌고 있으면 됐죠. 얼마나 더 그 사람 챙기고 이해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노력도 같이 해야 의미 있는 거 아닌가요? 어머님 모르시죠? 무조건 아들 감싸고 돌지 마시고 알고 말하세요. 엄마야, 지금 얘 얼굴이 말이 아니야. 걱정은 되니? 미우나 고우나 네 남편인데 네가 챙겨야지. 너랑 무슨 위기를 겪고 앞으로 살 수 있겠어. 그때마다 이렇게 발톱이나 세우면서 사람 괴롭힐 텐데. 제가요? 전 절대 그 사람 못 괴롭혀요. 무슨 감정을 느껴야 괴롭히죠? 제가 여기 있는 건 그 사람이 자초한 일이에요. 저 임신했을 때 부모님까지 나서서 한번 내려와라. 머리 맞대서 잘살 궁리해보자고 그렇게 설득했는데도 못 일어난다고 안아본 사람이에요. 그렇게 안쓰러우면 어머니가 챙기세요. 전 또박또박 어머니께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렇게 긴 시간이 흐르자 시어머니도 우리 상황을 별거라고 표현해버리더라고요. 서류상으로 정리만 안 했지 이미 남남처럼 사는 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사실 제 마음에선 남편 놈에게 일말의 기대도 없었지만 그래도 아이 때문에 일단은 보류 상태로 두었죠. 하루빨리 결정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전 저대로 친정집 근처에서 부지런히 일했고 2년이 되도록 남편은 계속 백수 상태로 지냈습니다. 서로에게 연락 한 번 안 하고 양가 부모님을 통해서 건너듣는 안부로 생사만 확인한 채 시간이 흘렀죠. 그런데 제가 점점 많은 프로젝트를 맡아 일하게 되자 남편이 슬슬 저에게 화해의 신호를 보내오는 게 아니겠어요? 요새 일 많아졌다면서? 거기 스튜디오까지 찍고 손목은 괜찮아? 당신 애 낳고 손목 아파서 힘들어 했잖아. 내가 보호대 좋은 걸로 그쪽에 몇 개 보내둘까? 괜찮아. 갑자기 또 왜 이러는 건데? 용건만 말해. 아니, 갑자기 아니야. 내가 당신하고 이렇게 지내니까 빈자리가 느껴져. 나도 아빠 될 준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좀 알아달라고. 내가 당신한테 티를 좀 내야겠더라고. 순간 그 말에 고웃음이 쳐질 뻔한 걸 겨우 참았습니다. 그래? 그럼 내 질문의 답도 생각해 왔겠네. 쓸데없는 말 하지 말고 그 이야기나 해. 그때도 말했지만 그 대답에 따라 달려있어. 그렇게 어려운 걸 물어보면 어떡해. 내가 수백 번, 1000번을 생각해도 답은 당신하고 같이 지내면서 많이 배우고 따르는 게 최선 같아. 솔직히 당신도 그게 더 편한 사람 아니야? 내가 순순히 잘 따라갈게. 생각을 전혀 안 한 답이네? 그럼 그렇지. 아니야. 나 진짜 생각 많이 한 거야. 집안에 두 사람이나 의견이 있으면 배가 산으로 가는 법이야. 난 당신이 우리 집안 가장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따를 거야, 앞으로. 가장까지 맡기시겠다. 모든 책임은 결국 나구나. 나 당신한테 남은 감정 아무것도 없어. 그래도 우리 애 생각해서 아빠 없애지 말자는 마음 때문에 그거라도 들어보려고 했던 거야. 그런데 끝까지 나한테 다 떠넘겨? 그리고 당신 우리 엄마 아빠한테 찾아와서 잘못했단 소리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아니, 나는 괜히 갔다가 당신 화만 돋을까 봐. 일도 바쁘다는데 그래서 참았지. 그리고 아버님은 나랑 웃으면서 통화 잘했는데? 이제 말해주기도 입이 아플 지경이다. 그만 끊자. 지칠 대로 지친 제 목소리에 남편은 다급히 저를 붙잡더군요. 잠깐만. 끊지 말고 들어. 내가 꼭 갈게.
그럼 당장 내일 출발할까? 당신 시간은 괜찮아? 아이, 근데 나 부탁 하나만 하자. 오늘 돈 조금만 붙여주면 안 돼? 면접이 다음 주에 잡혔는데 정장이 다 오래돼서 그런지 좀 낡아 보이네. 사람이 이런 옷 입고 가면 괜히 자신감도 떨어지고 그러거든.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괜히 힘만 뺐네. 당신한테 줄 돈 없고 정장 낡은 거 새로 살 생각은 하고 애 기저귀 하나 보낼 생각은 안 하는 너한테 내가 미쳤다고 돈을 보내니? 차라리 너한테 줄 돈 있으면 가다 태워버리련다. 끊어. 결국 밑바닥까지 보인 남편 때문에 번호를 지우는 일까지 가버렸죠. 그나마 아이를 위해 세워뒀던 것마저 다 떨어져 버렸는지 하고 싶고 풀고 싶은 마음도 없더라고요. 아이 낳고 약해진 손목이 카메라를 들면서 더 약해진 바람에 보호대 없인 살기 힘들 정도였는데 이 팔을 써서 그 인간 전화를 받은 게 아깝더군요. 그래도 절 보고 웃는 아이를 보면 모든 피로가 날아가는 것 같았죠. 그러던 어느 날 같이 일하던 동료가 긴 할 말이 있다며 여기까지 절 찾아왔더라고요. 스튜디오가 궁금해서 온 줄 알았는데 엄청난 기회가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상기된 동료 표정만 봐도 알 수 있었죠. 놀라지 마. 아우, 떨린다. 어디서부터 말하지? 왜 이렇게 뜸을 들여? 빨리 말해. 내가 다 떨린다. 우리 이번에 어디랑 일하게 됐는지 알아? 나 솔직히 너무 쟁쟁한 회사가 많아서 서류부터 떨어질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한 작업 너무 좋다고 백화점 프로젝트 싹 맡기겠대. 이제 체력 관리 단단히 해도 너무 기쁜 소식이라 직접 전해주고 싶어서 온 거야. 정말? 너랑 나랑 둘밖에 없는 거 알고도 맡기겠대? 그쪽에서 필요한 인력 있으면 말하라고까지 하던데? 그리고 이 스튜디오도 좋대. 농산물 찍는 것도 꽤 많다는데 여기서 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반응이 장난 아니었어. 어깨가 무겁지? 이제 우리 회사 대표야 네가. 나 이번 일 우리 부모님이랑 아이 걸고 할 거야. 사실 여기 허름해 보여도 우리 아빠 엄마 나 살려보겠다고 전 재산 털어서 마련해 주신 거거든. 근데 어느 세월에 이렇게 일해서 갔나 싶었는데 이제 좀 가까워진 것 같네. 이번 일 잘 끝내고 나면 부모님 집부터 사드릴 거야. 진짜 우리 잘하자. 그거 좋네. 우리 그럼 집 걸고 하는 일이네. 좋았어. 나중에 여기 오면 하룻밤 재워주는 거지? 그걸 말이라고 해? 언제든지 와. 그렇게 잠든 아이만 보고 밤낮 없이 촬영에 매달려 생활하다 보니 시간이 훌쩍 흘렀고 4개월에 걸친 긴 작업을 끝낸 뒤 입금된 돈을 보고 저는 혼자 엉엉 울었습니다. 이날만 기다렸던 저는 곧바로 부동산에 연락해 부모님이 지나다니면서 저런 집 한번 살아보면 좋겠네 하던 곳을 계약하게 되었죠. 사람들이 왜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는지 그 기분을 알겠더라고요. 서류를 들고 나오자마자 부모님이 여유롭게 차를 마시고 아이가 마당에서 뛰노는 평화로운 풍경이 단번에 그려졌거든요. 또 부모님께 손 벌리지 않고 해드릴 수 있는 것이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던 일을 하나씩 잃어가던데 갑자기 시어머니 전화가 오는 게 아니겠어요? 얼마나 오랜만에 그 이름을 봤는지 얼굴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전화를 받는 건데도 몇 번 숨을 고르고 준비 자세를 취한 뒤에 받게 되더라고요. 소식 들었냐? 우리 아들 어제 면접 하나 보고 왔단다. 붙을 것 같대. 네, 저한테 그 얘기는 왜 해주시는 거예요? 아유 참나, 그렇게 취직하라고 난리를 피워놓고 이제와 무슨 소리야. 솔직히 너 그렇게 갑자기 내려가고 가정생활 충실히 안 한 것도 내가 다 이해하고 받아줬으면 이쯤 굽히고 들어와야 하는 거 아니냐? 어머니, 아직도 제 말을 이해 못하셨네요. 애 낳는 날 제 시간에 오지도 않는 남편은 어떻고요?
전 그 사람한테 앞으로 어떻게 아이랑 같이 살지 그 계획을 말해달라고 했지 시시콜콜한 면접 상황이나 알려달라고 한 적 없어요. 그리고 제가 왜 굽혀야 하죠?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데. 어른이 먼저 풀어보려고 했으면 너도 넘어갈 줄도 알아야지. 그러니까요. 전 어머니가 이 일에 왜 껴드시는지 이해가 안 가네요. 껴들긴 누가 껴들어? 엄연히 부부 사이의 문제면 그 사람이 생각하고 답을 줘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어머니가 연락해서 푸는데요? 자꾸 어머니가 이러시니까 그 사람이 성장을 못하는 거예요. 나이답게 못 살고. 아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거지? 이게 가만히 뒀더니 기고만장이 아주 하늘을 찔러. 너 이번이 진짜 마지막 기회야. 별거까지 갔으면 됐지. 얼마나 더 가야 속이 풀리겠어. 좋게 말할 때 정리하고 올라와. 이번 주말까지 안 올라오면 보고만 있지 않을 거다. 저는 더 말할 가치를 못 느꼈습니다. 끝까지 미안하다는 무성의한 말조차 안 하고 남편 편이나 드는 시어머니를 보니 그 부모의 그 자식이란 말을 확실히 알겠더라고요. 저는 다시 말하지만 갈 생각 없습니다. 아직 아무 답도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 갑자기 시어머니가 친정을 찾아온 게 아니겠어요? 귀신같이 이사 준비에 정신없던 그때 그 상황을 그대로 맞닥뜨리고야 말았어요. 뭐 여기까지 온 마당에 어쩌겠어요. 한 번은 마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사를 가? 저 집으로? 동네 사람이 그러던데 무슨 소리니? 맞아요. 지금 부모님 집 짓고 있어요. 온 김에 뭐 구경이라도 하실래요? 뭐? 집을 지어? 무슨 돈으로? 전 묵묵히 일만 했어요. 사실 변명하고 굳이 설명할 것도 없었죠. 어차피 남편 돈은 단 한 푼도 포함되지 않고 오로지 제 힘으로 번 돈이었으니까 당당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어요. 야, 왜 말을 안 해? 누구 염장 지르니? 아니, 무슨 돈으로 저런 큰 집을 지었냐니까. 고작 생활비 정도 번다는 애가 사돈이 남모르게 쥐고 있던 돈이 꽤 많았던 모양이구나. 그렇게 둘이 힘들게 살 때도 외면을 하더니 무서운 분들이네. 제가 번 돈으로 짓는 거예요. 함부로 넘겨짚지 마세요. 너 다시 말해봐. 어른을 갖고 놀아? 지금 네가 번 돈으로 짓는다고 했냐? 아이고, 이게 아주 남편은 내팽개치고 네 남편은 삐쩍 꼴아서 지금 얼굴이 반쪽이 됐는데 넌 여기서 잘 먹고 집까지 지을 생각을 해. 푼돈 벌어서 아주 제대로 미친 짓을 했구나. 감히 이런 일을 상의도 없이 멋대로 해? 시어머니의 입에서 나온 상의라는 말이 참 기가 막히더군요. 언제부터 상의를 했어요? 남편도 지멋대로 사직 써내고 원래 그렇게 살았는데. 그래. 너 말로는 절대 안 지지? 너 이럴 속셈으로 여기 와서 눌러 앉아 있었구나. 뒤로 네가 번 돈 빼돌려서 네 가족 챙기려고? 나랑 우리 애는 보이지도 않지. 이러니 잠깐 회사 쉰다고 그 난리를 치지. 돈 벌어다 주는 기계로 보니까 내가 오늘 좋게 너 데리고 가겠다고 이 먼 데까지 왔는데 인제 보니 그럴 필요도 없겠다. 그냥 여기서 바로 이혼 도장 찍고 끝내. 시어머니는 제가 그토록 기다렸던 말을 먼저 해주더라고요. 속으로 웬 떡이냐 싶었죠. 네, 그렇게 하시죠. 어차피 남이나 다름없이 지냈으니까요. 그래, 너 확실히 한다고 했어. 후회 안 하지? 내 아들 어디 면접 봤는지 알아? 그건 몰랐을 거다. 곧 대기업 들어가게 생겼어. 너 나중에 찾아서 눈물 콧물 흘려도 절대 안 받아준다. 네 입으로 분명히 이혼한다고 했어. 저는 대답 대신 실소를 터뜨렸습니다. 어떻게든 참아보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되지도 않는 기대를 하는 모습에 웃음이 터지고야 말았죠. 남편은 항상 면접까지 겨우겨우 가놓고
다 된 것처럼 큰 소리 치는 게 특기였거든요. 전형적인 그 수법에 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꼴이 우스웠어요. 어머니, 너무 순진하시다. 아들은 몰라도 너무 모르시네요. 이게 실성했나? 웃음이 나와 이 상황에? 그럼 이것도 모르시겠구나. 전에 관둔 회사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시죠? 제가 실은 친구 통해서 입사시킨 거예요. 365일 지각에 일도 못해서 만년 대리로 다녔잖아요. 나이랑 경력도 훨씬 낮은 사람을 팀장님으로 모시면서 그나마 자존심 없고 성실함이라도 있으면 눈 감고 봐주려고 했는데 진짜 재미있는 건 나중에 저한테 와서 면접 때 느낌이 좋았고 이미 붙었다고 난리를 치더라고요. 어떡해, 참 한결같네요. 뭐야? 이젠 내 아들 모함까지 해? 어머, 모함이라뇨? 아들에 대해 오해가 많으신 것 같아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전 도장을 꾹 찍고 난 뒤에 어머니께 웃으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 가실래요? 먼 길 오셨는데 다 알고는 가셔야죠. 또 무슨 꿍꿍이야? 너 절대 못 물려? 그럴 생각 없어요. 아니, 제 통장 좀 보여드리려고요. 아범한테 얘기 못 들으셨나 봐요. 시어머니는 두 눈이 휘둥그레져서 눈을 다시 뜨고 비벼가면서 몇 번을 보더라고요. 생각지 못한 큰 액수에 놀란 눈치였죠. 아니, 이게 다 네가 번 돈이라고? 네, 보시다시피 저번부터 크게 일 시작해서 푼돈이 아니고 집도 지을 수 있는 큰 돈을 벌고 있어요. 그래도 애 생각해서 이혼까진 좀 신중히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덕에 속 시원히 해결했네요. 아니 잠깐만. 아니지. 내가 너희들 문제를 이렇게. 저는 충분히 기회 줬다고 생각해요. 면접 가기 전에도 정장 입을 돈이 없다고 저한테 보내달라고 매달리던데. 제가 그런 인간 뭘 믿고 살겠어요? 지금까지 견딘 것도 많이 참고 참은 겁니다. 그리고 괜히 머리 쓸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이미 남편 양육 안 한 것부터 아무 일도 안 하고 집에 백수로 있었던 것까지 증거가 넘치게 많거든요. 소송 걸어봤자 돈만 날리실 거예요. 아무래도 내가 잘못 생각한 것 같다. 당장 내가 올라가서 그놈 정신머리 차리게 해서 같이 올게 해. 둘이 얘기도 하고 또 사돈이랑 한번 이야기를 제대로 하고 마무리 짓는 게 맞지 않겠니? 아니야. 이렇게 끝내는 건 아니야. 그래봤자 달라지는 건 없을 텐데요. 연락 왔네요. 같이 들으시죠 뭐. 때마침 연락 온 남편 전화를 스피커로 바꿔 시어머니가 듣도록 했습니다. 이미 제가 시어머니와 대화 내용을 녹음해 남편에게 보내뒀거든요. 엄마 하면서 그 등 뒤에 숨어 살던 인간의 말로도 역시 엄마 때문에 벌어진 셈이죠. 엄마가 뭔데 거길 가서 미쳤어? 나한테 말도 없이 왜 갔냐고? 여보, 듣고 있어? 엄마 말 듣지 마. 엄마가 실수한 거야. 그 종이 있잖아. 당장 찢어버려. 우리 엄마가 순간 흥분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한 것 같은데. 난 당신하고 이혼할 생각 전혀 없어. 나 아빠로 기회는 주겠다고 했잖아. 그때. 곧 대기업 들어가실 분이 왜 이렇게 나한테 애처롭게 매달릴까? 절대 당신이 거기 붙을 리가 없지. 그리고 조만간 그 집 팔 거야? 알다시피 대출금은 나 혼자서 여태 갚았거든? 명의도 내 거고 앞으로 손가락 빨고 살게 생겼네. 좋은 것만 먹고 살아야 하는 사람이 어쩐데? 나 그럼 어디서 살아? 나는... 내가 뭐 당신 사는 데까지 정해줘? 요즘 고시원 좋다더라. 보증금 없으니까 그런 데 들어가든지 아니면 아예 어머니랑 살아도 되겠네. 죽고 못 살잖아 둘이. 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어차피 당신 나랑 살면서 한 번도 어머니 품에서 떠난 적 없잖아.
아야, 아가, 내가 대신 빌게. 한 번만, 정말 한 번만 다시 생각해다오. 갑자기 시어머니는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앉더군요. 희게 샌 머리가 제 아래 보이는데도 이상하게 마음은 약해지지 않았어요. 일어나세요, 어머니. 어머니가 무릎이 아니라 목숨을 내놓는다고 해도 전 변하지 않아요. 예전에 이 사람과 어머니한테 마음 떠났고요. 기회를 줘도 고마운 줄 모르고 차버린 인간한테 더 애쓸 힘이 없네요. 그나저나 어머니가 참 걱정이네요. 이제 아들 키우시려면 옛날보다 돈이 꽤 많이 들겠어요. 그 아들이 특히 요 입만 살고 능력이 없어서 손도 많이 가고 돈도 참 많이 들거든요. 그럼 내가 사돈한테 사죄하마. 그러면 안 되겠니? 여보, 내가 당신 하라는 대로 다 할게. 제발 이혼만은 하지 말아줘. 어? 잘 들어. 난 당신한테 2년 가까이 기회 주고 기다렸어. 넌 오늘까지도 거기서 와보지도 않았지? 갖은 핑계만 대면서. 여태껏 나한테 했던 짓 생각하면 이혼으로 끝내는 걸 고맙게 여겨. 그리고 당신이 한 번 따뜻하게 안아주지도 않은 그 아이, 지금처럼 내가 혼자 키울 거야. 기저귀 사준 적 없는 아빠가 무슨 자격이 있어? 낳기만 하면 돼? 친권과 양육권 내가 다 갖고 올 거니까 그렇게 알아. 제 단호함에 그제야 깨달음이 왔는지 남편은 아무런 대답을 못하더군요. 번번이 이런 상황에서 큰소리치거나 구차하게 변명만 줄줄이 늘어놓던 사람이 한마디 말을 안 하고 있는 건 저도 처음 보는 상황이었죠. 전화가 끊긴 건지 의심이 될 정도였으니까요. 그리고 시끄러운 소리에 이쪽으로 온 엄마는 시어머니를 일으켜서 밖으로 내보내더라고요. 서럽게 울던 시어머니는 엄마한테까지 용서를 빌었지만 저랑 한마음이었던 엄마는 한결같은 태도를 지켰죠. 아이 가세요 얼른.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내 딸 인생 이렇게 만든 거 사돈도 책임이 있어요. 아들 그렇게 오냐 오냐 하면서 보호만 할 게 아니라 제대로 살라고 따끔히 말을 했어야죠. 가세요. 더 늦어지면 서울 가는 차 없어요. 사돈 미안합니다. 너한테도 면목 없다.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조심히 가세요. 이게 마지막 인사가 될 것 같네요, 어머니. 그렇게 전 어머니를 보내고 곧바로 이혼을 진행했습니다. 전 남편은 그 뒤로도 끊임없이 저에게 기회를 달라면서 빌었지만 이미 모든 걸 날려버린 뒤였으니 무슨 소용이 있었겠어요. 그리고 변호사 조언대로 많은 상황은 제가 유리한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그나마 전 남편에게 마지막 배려로 줄 수 있는 게 면접 교섭권 정도였죠. 그때도 전 남편 얼굴을 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나중엔 허름한 꼴이 딸에게 들켜 부끄러웠는지 만나는 횟수도 자연스럽게 줄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저는 집을 살 때 제가 꿈꾸던 그 장면을 그대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목 수술도 앞두고 있는데요. 아직도 욱신거리는 걸 참으면서 이 사연을 써내려 가고 있습니다. 이게 제가 수술 전 마지막으로 하고 싶었던 일이었거든요. 저처럼 아이 때문에 수많은 기회를 준 분들이 많으리라 생각해요. 저는 하루빨리 결단을 못 내리는 걸 후회하는 사람이라서 이 얘기를 듣고 빨리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혼자 노력으로는 바뀌지 않거든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모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